2019년도 토목기사 필기시험 응용역학 과목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목기사 시험을 이제 크게 한 9장에서 10장 정도의 소규모 챕터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용역학 과목을요. 그럼 이제 힘과 모멘트라는 기초적인 단원에서는 주로 이제 발인용의 정리를 이용하는 해서 합력의 위치를 구하는 내용과 라미의 정리, 간단한 이제 산발이 형태의 트러스를 주고 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힘의 평형, 평형 3조건이 있는데 3조건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매회마다 한두 문제씩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2018년도에는 3문제나 출제가 됐네요. 20문에서요. 기초적인 지식 위주로 출제 경향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간단한 정의 및 특징들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면의 성질에서는 매회마다 한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요. 단면 1차 모멘트는 도심을 구하는 내용이죠. 지오메트리.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극모멘트, 단면 2차 상승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들이죠. 이때는 주로 이제 평행축 정리를 시험 문제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를 Y 도심으로 나누면 단면 계수, 단면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누는 제곱근이 단면 2차 반지름, 회전 반경이죠. 출제가 간헐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문항에서 한 2문제 정도씩 꼭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재료의 역학적 성질, 여기서 항상 2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됩니다. 2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뭐 3문제, 2문제, 2문제니까 매 회마다 빠짐없이 2문제, 3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응력 쪽에서는 주로 비틀림 응력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묻고요. 이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있죠. 응력과 변형률이 일레스틱, 탄성에 의존한다는 거죠. 탄성에 비례한다. 후크의 법칙이죠. 후크의 법칙에 대한 재료의 변형량을 시험 문제 묻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조합 응력은 이제 경사면 응력이라든지 합성 응력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간헐적인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한 2문제 정도씩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구조역학 쪽이죠. 응용역학 쪽에 이제 구조역학 쪽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내용이 정정보가 되겠습니다. 정정보의 지점 발력과 전단력과 힘 모멘트 같은 부재력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돼요. 그렇다면 캔틸레버보라든지 레민보라든지 갤버보라든지 나머지 보들의 해석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반영하듯 매해마다 2문제 이상씩 꼭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2018년도는 4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럼 4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20문항에서 4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0%라는 거예요. 전체 역학에.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단원이니까 꼭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해 응력은 이제 휘응력, 전단 응력이 있는데 이 전단 응력 쪽이 시험 문제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꼭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전단 응력이. 뭐 이런 식 있잖아요. 타우는 I, B, V, Q라는 전단 응력을 구하는 식을 시험 문제에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휘응력도 최근에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휘응력을 휘 모멘트를 단면 계수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시험 문제 묻고 있습니다. 라멘과 아치, 특히 아치요. 아치 라멘 뭐 상관없죠. 라멘은 직선의 부재고 아치는 이제 곡선의 부재죠. 라멘과 아치에서 거의 매해마다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3인지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3인지 구조에서 수평 발력을 구하는 내용들. 이게 주된 시험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요. 매회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러스 구조도 마찬가지로 절전법을 통한 간단한 계산,
부재래기 영인부재 찾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절단법을 이용해서 특정의 부재를 하나를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 위주로 시험 문제에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라멘과 같이 트러스를 합해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문제까지는 아니고 2문제보다 조금 강합니다. 자, 단주 쪽에서는 자, 단주가 짧은 기둥은 압축과 힘을 같이 받는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단면의 단면의 핵 위주로 시험 문제 묻고 있습니다. 자, 장주 쪽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좌굴하중을 물어보죠. 좌굴, 오일러의 좌굴하중, 그다음에 가늘고 긴 비율, 세장비 이런 걸로 시험 문제 묻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문제를 냈다는 얘기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냈다는 얘기고, 두 문제가 나왔다면 이 두 개의 문제가 내용이 같이 나왔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처짐 및 탄산변이 또 중요한 단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단순보와 캔틸레버보의 처짐, 자, 여기가 이제 집중적인 시험 문제의 출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러스와 라멘의 처짐은 이제 가상인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경우고요. 이 변형 에너지 쪽도 매회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형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하면 구조물이 에너지 형태로 숨기고 있다는 거죠. 뭐 용수철을 연상하시면 알기 쉽겠습니다. 자, 이 부정전 구조,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요. 변이일치법, 3년 모멘트법, 처진각법, 모멘트 분배법.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어려운 단원이죠. 역학에서요. 가장 어려운 단원이 끝이 없는 학문이죠. 네, 이쪽이. 근데 시험 문제 꼭 이 방법으로 풀어라, 이 방법으로 풀어라, 이 방법으로 풀어라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 방법 아니고서는 다른 해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특징들을 간략히 익혀두셔서 시험을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이런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모멘트 분배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모멘트 분배법이 간단하지는 않은데 간단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응용역학이 20문항에서 평균 한 12점 정도는 최소 맞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과락이 8개입니다. 8개 미만입니다. 8개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락을 생각해서 이 학문을, 이 과목을 공부하실 수는 없겠고, 내가 최소한도로 각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 한 2-3개씩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12개가 아닌 15개, 16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자, 관연도 문제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관연도 문제가 곧 2019년도에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관연도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